안녕하세요.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소 강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소국 분재 기초 수영에 대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델에서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그리고 수관, 이것이 분재수의 주제입니다. 이 주된 4개의 가지와 수관을 뽑아내는 기초 요령만 습득하시면 그 다음 다른 것은 모두 자동으로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분재수를 모양을 만들 때 알루미늄 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간단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같이 당년작 분재수의 수형을 만들 때는 제1지를 유인할 때는 16번 선 알루미늄 철사를 사용합니다. 굵기는 1mm 정도이죠. 제2지를 유인할 때는 17번 선, 제3지는 18번 선, 제4지는 19번 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5지, 6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수관을 만들 때는 보통 20번 선, 21번 선을 사용합니다. 21번 선은 굵기가 0.5mm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알루미늄 철사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더라는 통계 수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정보를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소국 분재 삽목은 2월 15일경에 합니다. 그리고 3월 초순에 3호 포토로 1차 가식을 합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 5호 분으로 옮겨 심습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활착되면 모종의 키가 10cm 내지 12cm 되는 부분에서 1차 적심을 합니다. 적심을 하고 나서 4월 20일경에 보니까 적심점에서 2개의 가지가 V자형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확대한 사진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자가 다듬으면서 일부 유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제일 윗마디에서 나온 가지를 우리는 편의상 제1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랫마디에서 나온 가지를 편의상 제2지라고 부릅니다. 제1지와 2지의 연관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윗마디에서 나오는 제1지는 세력이 제일 강하고 그 아랫마디에서 나오는 제2지는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지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는 정화우세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초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재수의 제1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1지는 보통 4월 25일경에 전후해서 만듭니다. 먼저 16번 알루미늄 철사로 세력이 조금 약하다는 둘째 마디에 2지를 위로 유인해 올려서 주관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재수의 수고의 웃자람을 제어하는 것이, 다음에는 세력이 좋다는 윗마디에 제1지를 오른쪽 아래로 수평선까지 유인해서 분재수의 제1지로 삼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단면도로 보면 제1지가 오른쪽으로 유인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지가 오른쪽으로 유인되었습니다. 다음 제2지는 왼쪽으로 유인될 차례죠. 그러면 왼쪽으로 유인될 국화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간이 7cm 정도 자랐을 때 세력이 강한 윗마디의 싹이 제1지가 왼쪽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2차 적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심한 부분이 자라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가지가 V자형으로 자랍니다. 일지가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지를 다시 이용해서 제2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2지는 이번에는 17번 선 알루미늄 철사로 세력이 강하다는 윗마디의 싹 제1지를 왼쪽으로 유인해 내려서 분재 스위치의 2지로 삼습니다. 이것을 단면도로 보면 왼쪽으로 유인해서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유인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세력이 약한 제2지를 위로 유인해 올려서 주간으로 삼습니다. 다음에는 제3지를 오른쪽으로 유인할 차례죠. 1지는 오른쪽, 2지는 왼쪽, 다시 다음 3지는 오른쪽으로 유인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주간을 6cm 정도 자랐을 때 위에 제일 윗마디의 싹이 세력이 강한 싹이 오른쪽으로 향한 부분에서 3차 적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심 부위가 자라면 두 개의 가지가 V자형으로 자라는데 제1지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이 두 개의 가지를 이용해서 제3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심하고 2주 후쯤 보면 적심점에서 V자로 이렇게 두 개의 가지가 자랐습니다. 일지가 세력이 센 일지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3지를 만들기 전에 주위 환경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절은 국화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계절입니다. 이때 1, 2지에 감아두었던 알루미늄 선을 그대로 두면 이 철사가 국화 가지 속으로 함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었다가 다시 감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심자들은 이것을 풀다가 또는 다시 감다가 국화 가지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국화 가지를 풀지 말고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국화 가지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지 말고 이와 같이 보조 막대를 설치해서 국화 가지를 거기에 기대어서 보호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자들은 손이 오가면서 국화 가지를 전부 다 부러뜨리고 꺾어버리고 못쓰게 만드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막대를 설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물론 잘 하시는 분은 도리어 이것이 거치장스럽고 좋지 않습니다만 초심자들은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적심점에서 자란 V자형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3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3지는 보통 5월 30일경에 하면 적당한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18번 알루미늄 철사로 세력이 강하다는 제1지를 오른쪽 수평선으로 유인해 내려서 분재 스위치 3지로 삼습니다. 이것을 단면도로 보면 오른쪽으로 후미로 약간 가깝게 이렇게 분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 세력이 약한 2지를 위로 유인해 올려서 주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이 5cm 정도 자랐을 때 그 위쪽을 잘라서 4차 적심을 합니다. 4차 적심은
앞에서 2번이나 연습했죠. 적심하는 방법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4차 적심한 후 2주 후쯤 보면 다시 이렇게 적심점에서 2개의 가지가 V자형으로 1, 2지가 자랐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4번째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4지는 6월 20일경에 만듭니다. 이번에는 19번 알루미늄 철사를 가지고 제 1지를 왼쪽으로 유인해 내려서 제 분재수의 4지로 삼습니다. 이것을 단면도로 보면 왼쪽에서 후미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분지를 하죠. 그 다음에는 제 2지를 위로 유인해 올려서 수간지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1지, 2지, 3지, 4지 수간 분재수의 기본 주제는 다 윤곽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밑둥에 있는 헛가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지금부터 정자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6월 하순경에 이렇게 알루미늄 선과 보조 막대를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지, 2지, 3지, 4지를 한문 글자로 8팔자가 되도록 양팔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노송의 태가 난다고 합니다. 철사로 끌어 당겼지만은 2주쯤 되면 이대로 굳어버리면 이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1지보다가 2지가 짧게, 2지보다는 3지가 짧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가지가 길이가 점점 짧도록 이렇게 기초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을 합니다. 보통은 9월달에 정식을 하죠. 그러나 요 사이는 6월 30일 전후 해서 정식하는 경향입니다. 이때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비료분이 좀 순하도록 새 배양토를 만들어서 정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삼복더위입니다. 초복 전에 뿌리가 활짝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9월 초에 정식하는 것보다도 뿌리의 활력이 좋아서 분재수의 선도가 아주 좋고 개화할 때도 꽃망울이 며칠 더 먼저 터집니다. 이렇게 조기에 캐 올려서 눈높이에서 돌과 화분의 분위기에 맞춰서 수영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2달이나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관리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곰팡이 병들이 급습해서 폐작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하여 2000배로 희석하여서 방역을 합니다. 병든 후에 농약을 분무하면 병은 고칠 수 있어도 병흔이 남아 있어서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 국화가 왕성하게 잘 자랄 때 방역을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양작으로 정식을 한다면 밑둥에 뿌리를 몇 줄기 살짝 내어 보여야 노송의 태가 납니다. 이 시기에 제1지와 제2지, 3지, 4지 끝에다가 P9 300배 액을 붓으로 발라줍니다. 끝에 만약 P9을 품어주면 분무하면 폐작이 됩니다. 사람이 올 스톱 되니까 이때가 6월인데 벌써 스톱하면 폐작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다가 붓으로 발라주게 되면 주지의 자람이 중단하고 갑자기 격가지와 보조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격가지와 보조 가지들을 길러서 분재수를 살찌우고 입체형으로 분재수를 다듬습니다. 지금 6월달이니까 7, 8, 9, 10 아주 다듬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재수의 균형을 다시 확인하여 잡아줍니다.
균형은 벌써 처음 만들 때 해놓은 것처럼 할 수 없지만은 다시 확인을 하고 방향을 잡고 다듬어 주는 것이 이 시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1지와 2지가 길이가 비등합니다. 3지와 4지의 길이도 비등하고 5지, 6지의 길이도 비등하죠. 그러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좌우가 닮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손질을 합니다. 제1지가 2지가 1지보다 짧게, 3지가 2지보다 짧게 올라가면서 가지의 길이가 점점 차차 작아지도록 이렇게 다시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수관을 3cm 정도 다듬어서 얹습니다. 주간의 마디 간격도 처음부터 만들었지만은 제1지의 높이가 12cm 정도, 1지와 2지 간격을 7cm, 2지, 3지 간격을 6cm, 그 다음 5cm, 4cm, 3cm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간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화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기분으로 다듬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관을 만들어서 얹게 되면 수관에서부터 이 줄기의 자세가 부등병 이렇게 삼각형으로 대강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부등병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델로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기초 기반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만들면 좋은 작품이 연출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단면도로 보면 이런 원형 사방으로 디스플레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을 차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는 수형이라고 합니다. 수레바퀴처럼 살처럼 되어 있죠. 자동차 바퀴처럼 이것을 차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좋지 않으니까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려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디스플레이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하면 제1지가 오른쪽으로 유인되었습니다. 제2지는 왼쪽에서 앞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유인되었죠. 앞에서 만들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죠. 제3지는 제2지는 왼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유인되고 제3지는 오른쪽으로 후미로 유인되었습니다. 제4지는 왼쪽으로 약간 후미로 유인되고 제5지는 앞으로 6번째까지는 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정면 앞으로 정면으로 돌출하는 가지나 뒤로 정면으로 돌출하는 가지는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4지 이상의 높이에서 정면으로 돌출하는 가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감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수감 만들기를 되게 등한시합니다. 작품 나오는 것을 보면 수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분재수는 1지, 2지, 3지, 4지와 수간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수간은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수간이라는 것은 글씨 그대로 분재수에 모자를 씌우는 것입니다. 간을 씌운다는 것입니다. 이 수간을 만들 때는 보통 20번 알루미늄 철사와 21번 알루미늄 철사를 잘 감아서 섬세하게 만듭니다. 이 수간 만들기는 보통 7월 15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늦어도 7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관을 만들 때는 수형이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장가지를 만들어 올라가다가 마지막은 성장이 끝난 것 같은 기분으로 수관을 3cm 정도로 만들고 그 끝에다가 B9을 분무하여서 수관의 자람을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수관을 만들어 얹습니다. 이 수관이 없으면 미완성으로 봅니다. 꼭 만들어 얹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동시개화 조절, 마지막 적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적심은 초심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마지막 적심은 일본 고전 방식인데 초심자들은 이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현해나 조형으로 사는 동시개화 조절을 같은 맥락이지만은 이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더 쉽습니다. 요령과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간에 마지막 결과만 같으면 됩니다. 마지막 꽃이 이쁘게 피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시개화 조절, 이 분재수에서 위쪽은 초질성입니다. 아래쪽에는 목질성입니다. 초질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꽃이 피어내립니다. 그래서 적심은 꽃이 피어내리는 방향과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적심을 해서 올라갑니다. 8월 5일, 8월 10일, 8월 15일 이렇게 3단계로 적심을 합니다. 어떤 동호인들은 9월 1일, 9월 5일, 9월 10일 이렇게 9월 달에 가서 3단계로 적심하는 동호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9월 적시면 꽃목은 짧지만 개화할 때 꽃망울이 며칠 늦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적심에서 제1지를 보면 5마디 정도로 다듬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제1지에서 첫째 격까지는 보통 잎을 4, 5잎 달고 끝을 잘라줍니다. 두 번째 격까지는 서너 잎, 세 번째는 세 잎, 네 번째는 두 잎 이렇게 점차적으로 작아지게 해서 유선형으로 다듬고 각 적심한 끝은 위로 향한 잎을 받아서 꽃눈을 위로 나오는 꽃눈을 받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은 보통 이 분재수를 기를 때 적심할 때는 윗마디를 받으면 상향지가 나오기 때문에 윗눈을 받지 않고 아랫눈을 받죠. 그러나 여기서는 마지막 적심 때는 꽃눈을 받기 때문에 윗눈을 받아야 꽃이 위로 향한 망울이 나옵니다.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상향지, 하향지는 모두 제거하라 하죠.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제일 아래에 두 잎을 남겨서 두 개의 꽃눈을 받도록 두고 그 위를 적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1지의 규모를 적당히 합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2지, 3지가 활력이 약하고 왜소하게 되어서 전체적인 분재수의 규모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B9 분모도 마지막 적심에 관여합니다. B9의 작용은 국화의 표피에 흡수되어서 껍질을 굳게 하여서 줄기의 자람을 제어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꽃망울이 나오기 전에 B9을 분무한다면 꽃망울이 아예 맺히지를 않거나 또는 맺혀도 늦게 나온다는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B9을 사용하지 말고 자연 상태로 꽃망울이 맺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5일, 20일 경에
꽃이 망울이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될 때 B9 300배 400배액을 분무하여서 꽃목의 길이를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제어합니다. 이때 B9 희석 배율이 너무 강하면 꽃목은 짧아지지만 꽃망울 벌어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B9을 쳐서 꽃목의 길이를 중단시켜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10월 초순에 꽃목이 너무 긴 망울과 너무 짧은 망울은 모두 제거합니다. 또 너무 굵은 망울과 너무 작은 망울도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10월 중순에 가서 유달리 먼저 피는 꽃망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망울, 이것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꽃망울의 굵기와 세력이 비등한 망울들만 남겨둡니다. 분재수 전체에 드문드문 골고루 분포시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기느냐 하면 제1지를 예를 들어서 1지의 긴 격가지에는 2망울 정도를 답니다. 짧은 격가지는 1망울 정도를 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재수를 전체적으로 꽃이 듬성듬성 피고 꽃이 핀 사이사이로 푸른 잎도 보이고 분재수 가지의 뻗음도 보이게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꽃을 솎아내지 않고 놔두면 전체가 꽃덩어리, 한 개의 꽃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분재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10월 하순경에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활짝 꽃이 피어서 화이팅 페이스가 옵니다. 이러한 요령을 좀 더 숙지해서 돌에 올리면 석부작이 되고 고목에 올리면 목부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연수한 이러한 자료를 기본으로 앞으로 자유분방한 원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